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나? 지금? 얼굴이 되게 어둡게 나오는데 근데 너무? 양쪽에서 이렇게 비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들고 있. 네, 안녕하세요. 모이롱종입니다. 저희가 화이트보드를 샀어요. 화이트보드 굉장히 큰데 이제 화면에 나오려니까 이거 세로로 해가지고 조금 나오는 걸로 이 정도 사이즈로 맞췄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디자인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항상 이제 여성 헤어라인 분들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드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클로즈업이 좀 안 돼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띄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보시면 최근에 하신 분인데 이거 익명성 때문에 좀 가렸어요. 네. 이런 느낌 저희 많이 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된 사진을 갖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원칙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다 사람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높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균값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는 미간 중심으로 눈썹 여기 있다고 이렇게 치면 여기 보이시나요? 미간 중심에서 대략 잡을 때,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잡을 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에서 6.5 정도,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7.5 정도, 요 정도 잡는 게 평균이에요, 저희.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헤어라인 잡을 때 첫 번째는 높이를 얼만큼까지 잡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측면 라인. 자, 이 라인 여기를 어떻게까지 잡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는데 평균값 값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디자인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려보면서 그분한테 조금 맞는 거, 제가 봐도 괜찮은 거, 또 환자분이 원하시는 그런 니즈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잡는 과정이죠, 디자인하는 과정은.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제 저희 디자인이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 색연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안 지워지는 펜으로 그려서 이제 일반적으로 측면 라인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사실은 뭐 굴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병원마다 조금씩 디자인하는 방식이 다르세요. 근데 그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심거든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이거 물결을 그렸다고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에요. 꼭 똑같이 요거대로 따라 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서는 디자인 자체를 애초에 조금 심을 라인을 따라서 미리 이렇게 좀 더 불규칙스럽게 미리 좀 그려 놓으시는 병원도 있고, 이것도 맞아요. 어떤 병원은 전체 밑그림만 이렇게 그냥 해놔서 전체 틀만 잡아 놓는 거,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요거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이제 병원마다 그리는 그냥 과정이 조금 다르다,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모두 어떤 것과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어떤 병원 블로그에서 뭐 저희 병원 디자인 제가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디자인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디자인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심는 과정은 조금 다르다는 거. 예. 그 병원에서 저희 병원 재수술 많이 왔는데 예, 아무튼 어느 병원 본인은 아실 거예요, 어느 병원인지. 아무튼 이제 이 선만 갖고 그거를 굳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을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적절한 피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바깥으로 라인을 불규칙성 있게. 결국은 라인 굴곡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불규칙성이 조금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앞라인은 이렇게 튀어나온 앞라인 이런 부위는 조금 더 얇은 모발로 심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 맨 앞줄 한 몇 줄, 한 세네 줄 정도 저는 보통 뭐 5줄까지도 심지만 거기는 최대한 얇은 하나짜리 머리카락으로만 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깥 라인에서 최대한 안쪽 라인 한 4-5줄까지 단일모 얇은 걸로 그것도 골라서 그 중에서도 얇은 거 단일모들 중에서도요 얇은 게 있고 조금 두꺼운 게 있거든요. 조금 더 곱슬거리는 게 있고 자 이런 굵고 곱슬거리는 건 더 뒤로 빼요. 그러니까 더 위쪽으로 빼고 최전방에 있는 애들은 좀 더 얇은 걸로 여기다 심죠. 그 중에서도 요 피크 앞쪽 튀어나온 애들 그리고 이 측면 관자놀이 부위 쪽 이 피크 템포럴 피크라고 하는 이런 부위 모발들은 조금 더 얇은 거를 뽑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그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디자인할 때 원칙들이 몇 가지 있죠. 칠판을 샀는데 지우개를 안 샀어요, 제가. 그래서 네, 일단 휴지로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칙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실은 이 중심 부위 튀어나온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네모나진 않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 중심 부위 피크가 이렇게 좀 적절히 튀어나온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크, 중심 부위 피크랑 그 다음에 여기 측면 관자놀이 쪽 요 피크,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요 피크를 얼만큼 잘 예쁘게 입느냐 이런 것들이 헤어라인 디자인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기억나는 어떤 분이 이마가 뭐 좀 넓히려고 제모를 하셨어요. 여자분인데 제모를 하셨더니 여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동그래요. 이런 분이 종종 오셨어요. 그래서 제모를 하고 나서 동그래서 뭔가 이마가 좀 시원해진 것 같긴 한데 뭔가 어색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부분 피크, 중간에 피크 이런 거 빼드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크는 중심 피크다. 그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에 불규칙성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측면 피크 내려가는 각도를 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 병원 노하우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선 하나하나에도 저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곡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알 거예요.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게 차별성을 두거든요. 선 자체에도 대략 말씀드리면 이제 요런 선하고 요렇게 이제 요런 선하고 그런 각도나 이런 거를 조금씩 변화를 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헤어라인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우려면 일단은 적절한 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랑 밀도가 떨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밀도를 적절히 줘야 자연스러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가 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갖고 있는 모발 성질을 비슷하게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부위가 굉장히 빽빽한데 M자만 밀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적은 면적이라도 더 고밀도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적절히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단일 모드를 조금 앞쪽에 배치한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잔머리 느낌이 내게 앞쪽에 심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굴곡,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규칙성이죠.
글씨가 되게 제가 그렇게 못 쓰나요? 오늘따라 글씨가 더 안 나와. 이런 악필은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적절한 굴곡 이런 것들이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저는 보통 라인을 그릴 때 원래 갖고 있는 잔머리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비율도 요새 마스크 다들 쓰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비율을 보려면은 뭐 이제 마스크 벗고 봐야 되는데 가끔 마스크 안 벗고 저는 보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잔머리 라인을 살리는 경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비율보다도 이런 원래 갖고 있는 잔머리 라인을 그냥 연장한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하는 거를 보통 선호를 해요. 그래서 뭐 잔머리 라인이 너무 앞에가 없으면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중심 부위 높이도 적절히 내리고 보통 중심 내릴 때 저는 한 뭐 1.5 정도까지 보통 내리는 걸 권해드려요. 1에서 1.5까지. 그 이상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심에서 어떤 여자분인데 한 뭐 9cm 이상 된다. 그런 분들은 뭐 2cm 가까이 이상 아니면 2.5cm 가까이 내리지만 라인을 내릴 때는 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 선에서 내리고 측면이나 이런 부위는 최대한 기존의 잔머리 라인을 그냥 연장한 듯한 느낌으로 그린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추구하는 헤어라인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헤어라인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높이랑 좌우 대칭, 좌우의 길이 정도, 높이와 좌우 길이 같은 것들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적절한 굴곡을 그린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잔머리 라인에서 조금 더 디자인을 한다. 이런 걸 다 중요하게 그 사람한테 맞게 이게 매일 그려도 사실은 매일 오는 환자마다 미세하게 이마 굴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칭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 대칭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한데 이제 본인한테 맞게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이렇게 디자인을 굴곡을 그려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도 심을 때 이걸 기준으로 조금 더 불규칙한 라인들을 조금 더 만든다. 라인을 불규칙하게 심고 중간중간 이런 밀도도 조금씩 다르죠. 사실은 여기 밀도랑 여기 밀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다 괜찮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려도 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 말고 심는 걸 어떻게 과연 심느냐, 그런 철학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디자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병원 경고합니다. 네. 오늘 첫째 시간에 라인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병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주영이었습니다.